3. 운송 서류. 음, 대리점이 발행하는 운송 서류는 마스터 에어웨이비 AWB이며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하는 운송 서류는 하우스 AWB이다. 마스터 AWB와 하우스 AWB의 차이는 어디까지는 운송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상 운송과는 달리 FCL 화물과 LCL 화물로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다. 음, 추가 학습. 항공화물 운임과 사고 유형.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은 이아타의 약관 및 항공운송협약에 의해 규율된다. 항공운송협약은 현재 몬트리올 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음, 1. 음, 음, 항공화물 운임요율. 항공화물 운임요율 테리프는 항공화물 운송장 발행일에 유효한 것을 적용하며 출발 공항에서 도착 공항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발 지국 현지 통화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미국 달러 USD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운임은 이아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음,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유효하다. 1. 일반 화물 요율 General Cargo Rate GCR. 일반 화물 요율은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나 품목 분류 요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화물의 운송에 적용된다. 일반 화물 요율은 최저 운임, 기본 요율, 중량 단계별 할인 요율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정 품목 할인 요율 Specific Commodity Rate SCR.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은 통상 특정 구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하여 일반 화물 요율 GCR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최저 중량을 제한하고 있다. 특정 품목 할인 요율 SCR은 품목 분류 요율 CCR 이나 일반 화물 요율 GCR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품목 분류 요율 CCR이나 일반 화물 요율 GCR을 적용하여 더 낮은 요율이 산출될 시에는 당해 낮은 요율이 적용 가능하다. 3. 품목 분류 요율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CCR. 품목 분류 요율 CCR은 특정 구간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로서 보통 일반 화물 요율에 대한 할증 또는 할인이 적용된다. 품목 분류 요율 CCR은 일반 화물 요율 GCR과 비교하여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일반 화물 요율 GCR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품목 분류 요율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문, 잡지, 전기 간행물, 책, 카탈로그, 점자책 및 그 연구. 상기 품목에 대한 요율은 해당 구간 일반 화물 요율 GCR 중 노멀 레이트의 50%에 해당하는 요율이 적용되며 최저 요금은 해당 구간 일반 화물 최저 요금과 할인율의 5kg를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최저 요금으로 한다. 2. 비동반 수화물 베기지드 쉬프트 에스 카고. 비동반 수화물 단 기계류, 보석, 카메라, 상품, 세일즈 샘플 등은 제외를 항공 화물로 운송할 경우에는 해당 구간 일반 화물 요율 GCR 중 노멀 레이트 50%에 해당하는 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최저 요금은 10kg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요율은 여객이 한국을 출발하여 이아타 제2지역과 제3지역으로 여행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화물은 여객의 출발 이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모든 통관 절차를 끝내야 한다. 3. 생동물 요율 모든 생동물에는 노말 GCR N 레이트의 200% 적용 최저 운임 민 찰지 는 어플리케이트 미니멈 찰지의 200%를 적용한다. 2. 기타 품목 요율 화폐, 여행자 수표, 주권, 채권, 금, 백금,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포함 기타 보석 유중
귀중 화물과 시체, 유골 등에 대한 별도의 할증 요율이 있다. 4. 단위 적재용 단위 적재 용기 요금. 음, 어, 벌크 유틸리제이션 차지 BUC. 항공사가 송화인 또는 대리점에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단위로 판매 시 적용되는 요금으로 해당 운송 구간의 각 용기별 용기 형태별로 설정된 최저 요금 피봇 차지와 최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에 부과하는 최저 중량 요금 over 피봇 차지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단위 적재 용기의 화물의 요금 부과 중량은 화물이 적재된 단위 적재 용기 총 중량에서 운송의 소유 단위 적재 용기의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중량을 공제하고 송화인 소유 단위 적재 용기의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설정된 허용 공제 중량과 실제 용기 중량 중 더 적은 중량을 공제한 중량을 요금 부과 중량으로 한다. 위험물, 생동물, 귀중동물, 유해에 대해서는 단위 적재 용기 요금을 적용되지 않는다. 3. 종가 요금 및 위험물 취급 수수료. 항공 화물 운송장에 명시된 송화인의 운송 신고 가격이 킬로그램당 22 SDR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 요금으로 징수하며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한다. 6. 그 밖의 수수료. 대한민국을 출발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항공사 또는 대리점이 화주를 대신하여 항공 화물 운송장을 작성할 경우 항공사 또는 대리점은 작성 수수료를 징수하며 항공 운송 개시 이전에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의 비용으로 이미 지불한 수화인이 부담하여야 할 육상 운송용, 보관료, 통관 수수료 등은 입체 지불금으로 하여 수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또한 운임을 컬렉트로 기재한 경우 착지불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2. 항공화물 운임 중 부대요금 other charges. 1. 위험물 취급 수수료 dangerous goods handling fee. 운송인이 위험 화물을 수탁하는 경우 포장 상태, 관련 서류, 관계국 규정 등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2. 운송장 작성 수수료 다큐멘테이션 차지. 화물에 대해 항공사 또는 대리점이 화주를 대신하여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비를 작성할 경우 수화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3. 입체 지불금 수수료 disbursement fee. 항공 운송 개시 이전에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의 비용으로 이미 지불한 수화인이 부담하여야 할 육상 운송료, 보관료, 통관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송화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 화물 운송장에 입체 지불금을 명시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수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4. 착지불 수수료 차지 컬렉션 피. 항공 운임을 목적지에서 수화인에게 주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수수료이다. 항공 운임을 타국 통화로 징수하여 자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차손을 보존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이다. 5. 보험료 인슈런스 프리미엄. 항공 화물 운송장에 보험 가입 금액을 기재하여 보험 가입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6. 내륙 운송 비용 트러킹 차지. 항공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부터 인수하여 오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3. 항공 화물 사고 유형.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 등 항공운송 협약에서는 항공화물의 유형을 파괴, 디스트럭션, 분실, 로스, 손상, 데미지, 그리고 인도 지연, 딜레이 인 딜리버리로 구분하는 반면 그 개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례에서 해석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 파괴, 디스트럭션, 파괴 또는 파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물리적인 파괴를 포함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 원료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분실, 로스와는 달리 화물이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분실과 동일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실, 로스, 분실 또는 멸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분실은 화물의 현재 위치 또는 존재를 알 수 없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또는 현재의 점유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화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점유할 수 있는 파괴와 구분된다. 공통점으로는 양자 모두 해당 화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했다는 점이다. 3. 손상, 데미지, 손상 또는 훼손으로 번역하기도 하며 물리적 손상을 포함하여 화물 고유의 성질 변경도 포함된다. 파괴 또는 분실과는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전체 포장 단위 중 일부 포장 단위가 파괴 또는 분실될 경우에는 해당 포장 단위에 대해서만 파괴 또는 분실도 취급할지 아니면 항공화물 운송장의 전체 화물 기준으로 일부 손상으로 취급할지가 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분실의 경우에는 이의 제기 기간이 120일보다 장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인도 지연, 딜레이 인 딜리버리. 인도 지연은 화물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인도 지연이 최종적으로 분실로 판명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를 지연으로 간주하고 어디까지를 분실로 간주할지가 문제가 된다. 지연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을 기준으로 21일 이내의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실의 경우 이아타 항공 운송 약관에 의거 1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고 유형에 따른 청구 기한. 항공 화물은 사고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청구 기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청구는 서면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그 화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1. 파괴 또는 분실. 파괴 또는 분실의 경우 항공운송협약에서는 별도의 청구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각 항공사들이 채택한 이아타 표준 약관에는 전부 분실을 포함하여 인도 불능의 경우에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청구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2. 손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는 7일, 개정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할 것을 권장한다. 음, 음. 또한 이아타 약관에서는 손상뿐만 아닌 일부 분실의 경우를 포함하여 발견 즉시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규정한다. 3. 인도 지연. 인도 지연이 발생한 경우 바르샤바 협약에서는 14일, 개정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할 것을 규정한다.
이하타 약관에서도 동일하게 21일 내에 청구할 것을 규정한다. 4. 제소기간, 기한. 몬트리올 협약을 기준으로 손해에 관한 권리가 도착지에 도착한 날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여야만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때에는 소멸되며 제소기한의 산정 방법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하타 약관에서도 동일하게 2년을 규정하고 있다. 파트 4 복합운송 용어 정리 1. MT 조약 1980년 1980 제1조 국제 복합운송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국가의 장소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된 인도 장소까지 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에 의한 화물 운송을 의미한다. 2. 웅크타드 ICC 복합운송 증권 규칙 1992 2.1조 복합 운송 계약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 그렇지? 상이한 운송 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단일 계약을 의미한다. ICC 복합 운송 서류 통일 규칙 1975 제2조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이 물품을 어느 한 국가의 지점에서 수탁하여 다른 국가의 인도 지점까지 해상, 내륙운송, 철도, 항공 또는 도로운송의 운송 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에 의한 물품 운송을 의미한다. 복합운송을 정의할 때 복합운송이란 특정 운송 범위의 하나의 운송 계약하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철도, 선박, 철도, 트럭, 항공기에 의하여 의해 운송 구간을 결합하여 일관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1. 복합운송인 1. 복합운송인의 개념 복합운송인은 이종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송화인을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두 개국 이상을 운송하는 운송인이다. 복합운송인이란 표현은 CTO, Combined Transport Operator,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TO, International Transport Operator 등으로 다양하다. 복합운송인 MT조약 1조 복합운송인 여기는 멀티 트랜스퍼 MTO네.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란 음, 란 스스로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행하는 타인을 통하여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복합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주체로서 행동을 하고 또한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복합운송인의 유형 복합운송인의 유형은 실제 운송인형 복합운송인,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무선박 운송인형 복합운송인 등이 있다. 즉, 운송수단을 보유한 실제 운송인뿐만이 아니라 운송주선업자, MVOCC, 혼재업자 등 계약운송인 역시 복합운송이 될 수 있다. 1. 실제 운송인형 Actual Carrier 실제 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하나 이상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을 의미한다. 선사, 항공사 등이 실제 운송인에 해당한다. 특히 해상운송이 복합운송의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사가 대표적인 실제 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계약 운송인형 Contracting Carrier 계약 운송인형은 계약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은 선박, 항공기 등을
운송 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 주체자로서의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각 운송 단계를 유기적으로 음, 조직함으로써 복합 운송인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운송 주선업자가 가장 대표적인 계약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에 해당한다. 운송 주선업자는 실제 운송인에 대하여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입장으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무선박 운송인 MVOCC 무선박 운송인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MVOCC형 무선박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은 계약 운송인에 해당하는 운송 주선업자를 법적으로 실체화시킨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 화주의 입장으로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는 운송인을 말한다. 1984년 미국 신해운법에 의하면 MVOCC란 해상 운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 운송인 오션 커먼 캐리어에 대해서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복합 운송 계약 1. 통운송 through transport 1. 정의 통운송은 계약 화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인이 자기의 책임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운송 수단을 연계하여 운송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상, 항공, 육상으로 이어지는 운송 수단의 경우 최초의 해상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후속되는 항공 운송인, 육상 운송인 계약까지 대신 체결해 주는 것을 경우를 말한다. 통운송으로 인해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통선화증권 또는 통과선화증권 수르비일이라 한다. 미국에서 육상과 해상 운송을 겸한 선화증권은 오버랜드 BL 또는 오버랜드 코먼 포인트 BL이라고 한다. 통운송은 둘 이상의 동종 운송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최초의 운송인이 해상 운송이라는 점, 그리고 선화증권 형태로 운송 서류가 발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복합 운송은 한 형태로 보며 통선화증권도 복합 운송 서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통운송의 유형 통운송은 하나의 운송 계약하에서 해상, 육상, 항공 등 복수의 운송인이 관계되는 운송으로서 둘 이상의 동일한 운송 수단만을 결합하는 형태를 단순 통운송 unimodal transport 둘 이상의 동일한 운송 수단만을 결합 unimodal transport라고 하고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을 결합하는 형태를 복합 운송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라 한다. 단순 통운송은 통운송과 복합 운송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운송이라 하며 단순 통운송이 단순 통운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 통운송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다시 하청 운송, 동일 운송, 연속 운송으로 구분된다. 1. 하청 운송 1인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하청 운송인에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일 운송 복수의 운송인이 공동해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각 운송인 담당 구간은 운송인들이 내부 관계에 의해 결정한다. 3. 연속 운송 수인 여러 명이지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해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각 운송인이
담당 구간을 처음부터 화주에 대하여 명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효력 통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에 관하여 모든 운송인이 함께 증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을 공동통선화증권이라 한다. 이 경우 증권 발행인은 담당 운송구간만 책임을 지고 다음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은 그 구간 담당 운송인에게 이전한다는 약관을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을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합 운송 서류에 해당한지는 논란이 있다. 로컬 BL의 의미 1. 통선화증권, 수루 BL 및 구간선화증권, 로컬 BL. 구간선화증권은 통운송에 있어서 후속되는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 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2. 해양선화증권, 오션 BL 및 내국 선화증권, 로컬 BL. 해양선화증권은 한 국가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 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며 내국 선화증권은 국내 운송 또는 해외 운송에 연계되는 국내 운송에 이용되는 선화증권이다. 2. 복합운송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1. 정의 국제 복합운송이라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자신의 관리하에 둔 나라의 특정 장소로부터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다른 나라의 특정 장소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적어도 상이한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을 결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운송계약의 특징 1. 운송 책임의 단일성 복합운송이 전 운송에 걸쳐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 2. 단일 운임의 설정 각 운송구간마다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 운송구간에 단일화된 운임을 부과 3. 복합운송서류의 발행 각 운송구간마다 별개의 운송서류가 발행되지 않고 전 운송구간을 걸쳐 하나의 운송서류가 발행 4. 운송 방식의 다양성 둘 이상을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 2. 통운송과 비교 복합운송은 통운송의 일종이다. 통운송과 복합운송의 상이한 점은 통운송에 있어서 운송 방식의 결합 형태는 동종 또는 이종 운송수단이든지 관계없으나 복합운송에서는 반드시 이종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운송과 복합운송의 비교 운송수단의 조합 통운송 동종인지 이종인지를 불문 복합운송 둘 이상의 이종 운송수단 책임 형태 통운송은 단일 및 분할 책임 복합운송 전 구간 복합운송인이 단일 책임 운송소류 통운송 BL 형태로 한 통 복합운송 BL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통만 발행 3. 복합운송의 책임 복합운송인은 사고 구간에 상관없이 단일 책임을 진다. 문제는 책임의 한도이다. 각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중거법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복합 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또한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 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복합 운송인이 화주에게 보상을 하는 한도 역시 동일할 수는 없다. 1. 책임의 원칙 1. 과실책임주의 liability with fault 과실책임은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 원칙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입증 책임이 운송인에게 전가되는 경우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즉 운송인에게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는 경우를 책임 과실 원칙이라고 하여 과실 과실 책임 원칙과 구분하기도 한다. 해상 운송은 대부분 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 무과실 책임주의 liability without fault. 무과실 책임은 음, 운송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음, 운송인이 그 책임을 음, 운송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 원칙을 말한다. 음, 단 불가항력, 포장의 불비, 화물 고유의 성질, 통상의 소모 또는 누손 등으로 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이 인정되고 있다. 육상 운송이 대부분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 3. 엄격 책임주의 Strict Liability. 엄격 책임은 운송인이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책임 원칙을 말한다. 항공운송 중 몬트리올 협약이 엄격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 책임 체계 1. 단임 책임 체계 유니폼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1. 정의 단일 책임 체계는 복합 운송인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 등 손해가 발생하는 운송 구간이나 운송 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화주에 대하여 전 운송 구간에 걸쳐서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를 말한다.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 등의 손해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것인 한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항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동일 책임 체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몇몇 복합 운송 증권이 이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이진 않다. 이 장점 이론적으로는 일관성, 감면성, 합리성이 있으며 손해 발생 장소나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제거하여 당사자들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이종 책임 체계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실무가들에게 한층 더 매력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단점 단일 책임 체계는 복합 운송인, 계약 운송인이 화주에게 보상 후 다시 하청 운송인, 실제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책임 수준을 어느 중거법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단일 책임 체계 단일 책임 체계 자체가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화주에게 유리하지만 복합 운송인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복합 운송인은 별도의 운송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회피하고자 이렇게 발생한 보험료를 회피하고자 하며 이렇게 발생한 보험료를 복합 운송 비용으로 다시 화주에게 전가하여 결국은 복합 운송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2. 이종 책임 체계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1. 정의 이종 책임 체계는 복합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하여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발생 구간의 판정 여부에 따라 상이해지는 체계를 말한다. 2. 책임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운송 구간 불명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해상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헤이그 규칙에 의하여 헤이그 규칙 등의 해상 운송 협약 또는 별도로 정하여진 일반 원칙을 적용하고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된 손해인 경우에는 각기 다른 운송 수단에 대하여 그 손해 발생 구간에 해당하는 국내법이나 국제 협약을 적용하는 책임 체계이다. 손해가 항공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면 항공 운송 협약을,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였으면 해상 운송 협약을 적용한다. 3. 장점. 복합 운송 책임 체제 중 가장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 운송 구간에 적용되어 왔던 기존 운송법 질서를 고려하여 각 운송의 법규를 그대로 조화시킴으로써 복합 운송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 단점. 이종 책임 체계는 각 운송 구간에 적용될 각종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책임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한 그 책임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으며 각 운송 구간에 대한 청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보험사의 비용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상법이 이종 책임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음, 음. 추가 학습. 우리나라 상법에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원칙 816조 1.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어느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 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 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 거리가 같거나 긴 구간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절충식 책임 체계, Flexibility Liability System. 이정 책임 체계와 단일 책임 체계를 절충한 제도이다. 절충식 책임 체계는 복합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손해 발생 구간을 따지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 제도를 적용하되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정도와 한도는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의 협약 또는 강행 덕후에 따르는 체계를 말한다. 수정 단일 책임 체제 또는 이종 책임 체제, 음, 수정 이종 책임 체제로 표현되기도 하고 MT 조약에서는 채택한 대표적인 협약이 MT 조약이 이를 채택한 대표적인 조약이 된다. 주요 복합 운송 협약 규칙의 책임 체제 MT 조약 19조 절충식 책임 체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복합 운송의 어느 한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고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 법이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한도보다 높은 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복합 운송 책임 한도는 해당 협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 피아타 MTBL 6조 제1항 절충식 책임 체계 또는 이종 책임 체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복합 운송의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였고 만일 그 특정 운송 구간의 우관을 위하여 별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국제협약 또는 음, 강, 음, 강행, 그치? 강행적 국내법의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에서 다른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복합 운송인의 책임과 한도는 음, 그러한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을 법의 규정에 참조하여 정한다. 4. 타이업 시스템 오브 라이어빌리티. 1. 정의. 타이업 시스템 오브 라이어빌리티는 이종 책임 제재와 유사하다. 화주에 대한 복합 운송인의 책임은 화주가 각 운송 구간의 운송인과 개별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하여 음, 어, 각 운송인이 부담하는 책임 원칙과 동일하게 본다는 책임 체제이다. 음, 다만 그 운송 구간의 강행 벽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구간의 운송인이 통상 사용하고 있는 계약 약관에 의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 약관이 화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음, 이 이종 책임 제재와의 차이점. 전 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은 음, 복합 운송인이 부담하지만 그 책임은 하청 운송인, 실제 운송인, 이 복합 운송인에게 적용하는 책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운송 구간의 강행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구간의 운송인이 통상 사용하는 계약 약관에 의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이종 책임 체계와는 다른 점이다. 음.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제. 1의 책임 체제. 단일 책임, 이종 책임, 절충 책임. 음. 복합 운송 계약은 원칙적으로 복합 운송인이 전 구간 전 구간에 대하여 단일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보상 한도에 대하여 실제로 손해 발생 구간의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복합 운송인이 실제 운송인 간의 구상권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여야 할지 중요한 과제이다. 복합 운송인의 단일 책임 하에 보상을 규정하는 책임 체제는 다시 단일 책임 체제와 이종 책임 체계 그리고 절충식 책임 체제, 수정 단일 책임 체제 같은 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단일 책임 체제 유니폼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복합 운송인이 물품의 손해 구간이나 운송 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화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체계는 복합 운송인, 계약 운송인이 하청 운송인, 실제 운송인에게 구상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책임 수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음, 음. 또한 복합 운송인은 별도의 운송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이렇게 발생한 보험료를 복합 운송 비용으로 화주에게 전가한다. 결국 복합 운송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음, 이론적으로는 음, 일관성, 간명성, 합리성이 있으며 손해 발생의 장소나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제거하여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이종 책임 체제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이종 책임 체제는 복합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하여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발생 구간의 판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된 손해 known damage인 경우에는 그 손해 발생 구간에 해당하는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을 적용하고 하며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운송 구간 불명 손해 concealed damage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음, 실무적이고 상업적인 견지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 운송 구간에 적용되어 왔던 기존 운송법 질서를 고려하여 각 운송 구간의 운송 법규를 그대로 조화시킴으로써 복합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상법의 복합 운송 책임 816조 1.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의 해상 외의 운송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어느 운송 구간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음, 운송인은 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 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4. 절충식 책임 체제 Flexible Liability System. 절충식 책임 체제는 이종 책임 체제와 단일 책임 체제로 절충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복합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손해 발생 구간을 따지지 않고 복합 운송의 독자적인 책임 제도를 적용하되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정도와 한도는 음,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의 협약 또는 강행 격부에 따르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수정 단일 체계 Modify Uniform Liability System. 음, 또는 수정 이종 체계 Modify Network Liability System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MT 조약이 이를 채택한 대표적인 협약에 해당한다. 장점 단일 책임 체계 합리적이고 일관성 클레임 제기 시 화주에게 유리 이종 책임 체제 실무적이고 상업적인 견지에서 현실적 기존에 유지되던 운송법 질서를 존중 절충식 책임 체제 화주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 단점 단일 책임 체제 복합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 간 구상권 문제가 발생 복합 운송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화주에게 전가하면 결국 운임 증가 이종 책임 체제 사고 구간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보상 문제가 복잡 음, 절충식 책임 체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운송인들이 깊이 4. 복합 운송 서류 복합 운송 서류는 MTD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CTD 콤바인드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MTBL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bil of lading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MT 조약 제1조에 의하면 복합 운송 증권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란 복합 운송 계약과 복합 운송인이 자기의 관리하에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것 및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발행인 복합 운송 서류는 실제 운송형 복합 운송인지 계약 운송형 복합 운송인지 관계없이 발행될 수 있다. 계약 운송형 복합 운송인도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각 구간의 실제 운송인, 해상 운송인, 항공 운송인 등도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복합 운송 서류의 발행 MT 조약 제5조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에는 송화인의 선택에 따라 유통 가능 또는 유통 불능 형태로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며 복합 운송인 또는 그로부터 수권자가 된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이 형태 1. 용어의 자유 복합 운송 서류는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CTBL 또는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비로 블레이딩 MTBL 등과 같이 선화증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서류 또는 증권, 다큐멘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피아타 BL 복합 운송 서류는
용어가 특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느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음, 전 세계적으로 국제운송주선 협의회, 국제운송주선인 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피아타. 음, 피아타에서 발행하는 피아타 MTBL, MT 좋았구나. 피아타 MTBL이 가장 대표적인 복합 운송 서류이다. 한국 국제물류협회 에서 사용하는 복합 운송 서류 키파비 역시 피아타의 양식으로 음, 발행된다. 3. 유통성 복합 운송 서류의 유통성 여부에 따라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고 유통 불가능한 형식으로도 발행될 수 있다. 유통 가능 형식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시식, 소지인식이 해당한다. 복합 운송 서류의 유통성 MT 조약 제7조 제8조 2. 유통성 복합 운송 서류 1. 복합 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한 형태로 발행되었을 경우 지시식 또는 소지인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 복합 운송 서류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소지인식으로 작성된 경우 복합 운송 서류는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통 이상의 원본이 한 세트로 발행된 경우 세트를 이루는 원본 통수를 표시해야 하고 사본을 발행할 때에는 모든 사본의 비유통성 사본으로 표시해야 한다. 2. 화물의 인도는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배서된 유통성 복합 운송 서류와 상한으로만 복합 운송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유통성 복합 운송 서류가 두 통 이상의 원본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된 경우 복합 운송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이 선의로 그러한 원본 중 한 통과 상한으로 화물을 인도한 때에는 복합 운송인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면제된다. 음, 복합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면제된다. 2. 비유통성 복합 운송 서류 1. 복합 운송 서류가 유통불능 형태로 발급되는 경우 기명식 수화인을 표시해야 한다. 2. 복합 운송인은 그러한 유통불능 복합 운송 서류가 기명식 수화인 또는 운송인의 서면에 의해 정당하게 지시를 받은 그 밖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면제된다. 음. 5. 주요 복합 운송 경로 1. 북미 대륙의 복합 운송 북미 대륙에서 랜드 브리지가 발달된 이유는 대서양에서 극동 환태평양으로 음, 음, 양으로 세계 경제력의 중심이 이동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미국 내의 대륙 운송에 관한 규제 완화, 물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포인트 투 포인트 요율의 등장에 따른 해상 운임 동맹의 와해, 어, 음, 이단적 열차, 더블 스택 트레인, DST, 어, 어, 등의 혁신적인 컨테이너 운송 기술의 발달, 신속한 정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의 발달 등에 기인하였다. 랜드 브리지의 발달은 복합 운송의 장점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 ALB ALB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화물 운송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 간 한국 등 극동아시아 국가가 아시아 국가 항구에서 미국 서한 항구까지 해상 운송한 후 철도 운송으로 연계하여 미국 동안의 항구까지 운송하고 다시 유럽의 항구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이 캐나다 랜드 브리지 CLB CLB는 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 운송에 있어서 한국 등
북동아시아 국가 항구에서 캐나다 서한 항구까지 해상 운송한 후 철도 운송으로 연계하여 캐나다 동안의 항구까지 운송하고 다시 유럽 항구까지 해상 운송하는 방식이다. 미국을 통과하는 ALB와 달리 CLB는 캐나다 국내를 통과하는 철도를 하는 뭐야 이건 미국을 통과하는 ALB와 달리 CLB는 캐나다 국내를 통과하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한 것. 3. 미니 랜드 브릿지 MLB 및 마이크로 브릿지 MB. MLB는 한국 등 극동아시아 국가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여 북미, 동안이나 멕시코만 의 항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ALB 또는 CLB가 해상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 과정이라고 하면 MLB는 해상운송, 육상운송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 브릿지 MB,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 MLB. 위에 똑같네.는 IPI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덜 서비스로 표현하기도 하며 극동 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미국 대륙을 횡단하여 미국의 내륙 지역의 육상 운송 내륙 지역까지 육상 운송 육상 운송을 하는 방식이다. MLB가 대륙 횡단 철도를 이용하여 항구에서 항구, 포트 투 포트로 화물을 운송하는 반면 MB는 항구에서 주요 도시 포인트 투 포인트까지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의 복합 운송, 유라시아 대륙 경유 유라시아 대륙 경로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와 유럽 국가 간의 운송되는 화물을 유라시아 대륙의 경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와 유럽 국가 간에 운송되는 화물을 러시아 또는 중국 대륙을 가교로 하여 이루어지는 해륙 또는 해륙해로 결합되는 운송 경로를 의미한다. 1.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와 유럽 국가 중국, 러시아.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 SLB 시베리안 횡단철도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 TSR을 통해 이용하여 SLB 이용한 SLB는 극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닌 동남아, 호주 등의 화물을 러시아의 항구까지 해상 운송하고 다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 서부, 유럽 국가, 스칸디나비아 또는 중동 국가를 연결하는 운송 방식이다. 2. 차이나 랜드 브릿지 CLB 앞에도 쓰여있습니다. 캐나다 차이나 랜드 브릿지 CLB는 극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닌 동남아, 호주 등의 화물을 중국의 항구까지 해상 운송하고 다시 중국 횡단 철도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TCR 로 중국, 러시아 접경까지 철도 운송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과 연결한 후 유럽 지역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파트 5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는 화물 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없이 일관 운송으로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 도구로서 1920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정기성 운송 90% 그리고 복합 운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컨테이너가 이용된다. 컨테이너 운송이란 특정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송 수단에 있어 컨테이너에 의해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하역 방식 LOLO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 양하 RORO 롤인 롤오프 선내 경사로 램프웨이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수평으로 적재 양하 FO flat on flat off 바지선에 컨테이너를 싣고 바지선 적재 바지선 자체를 컨테이너를 싣고 바지선 자체를 적재 양하 바지선 자체를 바지선에 컨테이너를 싣고 바지선 자체를 적재 양하 그러니까 확인 컨테이너의 종류 드라이 컨테이너 일반적인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 채소나 과일류의 운송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플랫렛 컨테이너 지붕 및 벽을 제거한 4개의 기둥만으로 유지되어 기계류 목재 중량 화물의 적재를 용이하게 해주는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지붕 부분이 열려 있어 중량물이나 장적 화물을 하여 용이하게 해주는 컨테이너 행걸 컨테이너 내부에 행거가 있는 컨테이너 탱크 컨테이너 액체 화물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 드라이 벌크 컨테이너 벌크 화물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송은 경제성 컨테이너 자체의 포장 역할로 포장비가 절감 화물 지급의 편리성과 운송의 신속성에 따른 해상 및 육상 운송의 절감 등 신속성 해상 운송과 부대 운송을 원만한 연결과 환적 시의 하역 시간 단축함으로써 운송 기간을 단축 및 안정성 견고하고 밀폐되는 운송 용기로서 화물 운송 중 위험에 대해 보호라는 세 가지 운송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운송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는 물종 유통 부분의 포장, 운송, 하역 및 보관 등 운송의 전 과정에 있어 혁신적인 운송 도구로서 국제 간 화물 운송의 주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 연결, 국제 복합 일관 운송의 실현 등 무역에 있어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1. 계약 절차 해상 운송을 기준으로 재래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화물은 선적 절차, 발급되는 서류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 실무적으로 화물의 취급이 복잡한 재래 화물보다는 컨테이너 화물의 취급 절차가 보다 용이한 편이다. 화물 종류와 선적 방식 재래 화물 MR, Wait Receive, Shipped BL 선적하고 DO, Delivery Order 컨테이너는 DR, Dock Receipt, Dock Receipt 그 다음에 Received BL, Onboard BL 그 다음에 DO, Delivery Order 컨테이너 화물은 화물 수취증 MR 대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 수령증을 증명하는 부두수취증 DR이 발행되며 부두수취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취식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수취식 선화증권은 본선 적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 본선 적재가 이루어지면 해당 선화증권의 본선 적재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별도의 부기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본선 적재 부기 온보드 노테이션이라 한다.